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투자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성이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시각을 균형감 있게 갖는지가 부를 만들고 투자에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가지 시각의 이 균형점을 잃어버리시면 아마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화무 11홍이다. 그죠? 소년등과 그거 좋은 거 아니다. 너무 어려서 출세하거나 너무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일구는 거는 어쩌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 옛날 어른들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관통하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이치를 설명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평균에 회귀하고 순환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경제는 평균에 회귀하고 순환한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요. 경기가 과열이 있으면 경기가 침체가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주가가 하락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주식이 매일 올라가는 것 같지만 또 어느 틈엔가 보면 평균 가격에 이렇게 회귀되어 있고 다시 돌아와 있을 때가 있고, 정말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지만 또 어느 틈엔가 보면 회복돼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경제를 순환의 관점에서 또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자산의 가격이 평균에 회귀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관성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몇 년 전서부터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야, 어쩌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듣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논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야, 우리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 10% 이상 성장했었어. 그리고 IMF 전에는 7, 8% 성장하던 게 IMF 이후에는 4, 5%로 낮아지던 게 2000년대 들어와서는 2, 3% 되고 2010년 또 이제 지금 보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이고, 아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어. 경제적으로 고성장의 시대는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한 방향성의 관성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관성의 끝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단절입니다. 끝나버린다는 의미에서 단절이죠. 글쎄요, 저는 경제를 그렇게 보시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미국 경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전 세계 규모 있는 경제 중에 가장 탁월하게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했던 나라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 큰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넘어설 정도로 미국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2, 13년 전에요, 2008년도 말 2009년도 초에 미국이 어땠습니까? 기억나시죠?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의 모든 은행이 사실상 망했습니다. 미국의 GM-4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제조업체들이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도가 날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금융위기 합니다마는 금융위기 직전까지 저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아주 생생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망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업을 당했죠.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짐 싸들고 나오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포크로저라고 하죠. 차압을 당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미국은 끝났다라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 막 이런 걸 하니까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제가 되는데 불과 몇 년 안 걸리잖아요. 꼭 미국이라고 해서 그렇겠습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 기업, 가게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은요, 침체 일로를 걷던 경제도 다시 살릴 수 있다. 즉 경제는 순환한다라고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아마도 투자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관성을 가지고 단절되는 망하는 경제에 우리가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경제 순환한다. 그리고 자산의 가격도 평균에 회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정말로 여러분 투자에, 여러분 사업에 유용하셨습니까? 어쩌면 그 중에는요, 정보가 아니라 아유 듣지 말았어야 될 소음이라고 생각되어진 그런 헛정보, 무익한 정보는 없으셨는지요?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려면요, 유용한 정보와 그죠? 무익한 소음을 잘 구분해 내셔야 되는데, 그 구분을 하는 좋은 방법 3가지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시면요, 균형을 맞추시기를 권합니다. 아마도 이 강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정보의 채널이 있으실 거예요.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여러분 나름대로 선호하는 채널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왠지 저 신문, 저 방송, 저 유튜브는 정이 가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많으시죠?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시더라도요, 이왕이면 균형을 맞추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반반 섞기가 힘드시면요, 내가 선호하고 내가 신뢰하는 거 한 8, 왠지 정이 안 가고 싫고 신뢰할 수도 없지만 남들은 좋아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한 2, 이렇게라도 균형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정보의 채널만 100% 의지하다가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전에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몇몇 자산가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은 경험도 굉장히 많으십니다만은 갖고 있던 주식을 한꺼번에 많이 파는 걸 봤습니다. 특별히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파십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경험도 많고 굉장히 노련한 사업가신데 전쟁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전쟁 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때린다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꽤 오래 한 사람입니다만은 절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할 사람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는데, 그분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더군요. 왜입니까? 물었더니 대답이 불분명했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런 류의 논점에 맞는, 논조에 충실한 유튜브를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 알토란 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전쟁을 걱정해서 다 팔았는데 전쟁이 났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만 2번인가 3번인가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 빅사이클이 와서 엄청나게 올랐죠. 여러분, 편식하시면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정보의 채널도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으로 손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국제화입니다. 해외로부터 소식을 여러분 많이 접하셔야 됩니다. 영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친절한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해외로부터의 소식을 가급적 많이 접하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의 사회 관계망, 여러분들의 지인들 조금 확장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얻고자 하는 정보의 한 복판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반도체 관련해서 주식을 사고 싶다. 근데 유튜브도 보고 보고서도 보고 책도 봤지만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인들 또 그 지인의 지인 혹은 알지 못하는 분이라도 지금 같은 SNS 이런 이 광범위한 사회 관계망을 활용하시면 그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실수를 줄이고요. 좋은 정보를 갖게 되실 겁니다.